5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결 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좀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역할을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 모든 부처에 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예결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더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부처에서 낸 여러 가지 핵심 예산 과제 중에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의 정책 과제에 부합하는 도전적인 목표, 또 도전적인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방만 기관 경영에 연루되어 있는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우리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내용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를 제가 몇 편을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정말 재판관인지 아니 무슨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말투는 뭐 술집에서나 쓸 것 같은 그런 어투의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윤석열 변호인단이 막말 수준의 말을 퍼붓는데도 제지도 하지 않고 그거를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까지도 저는 보게 돼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게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재판의 재판관이 저렇게 진중하지 않게 재판들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저런 상황이 된다라면 저는 대법원이 당연히 재판부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주의를 주든가 뭔가의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의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화하는데 대법원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럼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정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장관님, 예. 저는 검찰 관련 예산에서는 특활비 관련된 예산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떡값으로 큰 돈 주고 하는 거는 통일교 같은 데서나 하는 거고 거기 뭐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로 이제 어떤 분은 지금 고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빙에 대한 이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빙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를 보고 특활비 예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직접 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 그리고- 관련해서 뭐 한 말씀만 드리면은 예. 뭐 과거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의 특활비 사용 확실히 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절대 단 한 푼도 우리 국회의원님들 보시기에 네. 원래 목적이 어긋나게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 부처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관련됐던 정책이기도 하지만 아까 범죄 피해자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범죄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당시에 법무부가 농림부와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이라든가 치유 농장들 같은 경우에 범죄 피해자들이 와서 뭐 커튼도 가리고 집 밖에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공포감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일자리를 얻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윤 정부 때 대부분 사라지거나 네. 정지가 돼버렸어요. 또 그때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민생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교도소에 와 있으면은 가족들은 경제적 빈곤에 빠지니까
교도소 안에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청소년인 자녀들이나 이분들한테 보내줘서 네네.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문제이지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법무부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이렇게 기본사회와 관련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로 존중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복원을 하셔서 네네.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예, 그 수용자들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좀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찬연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그 기관별